표정이 그게 넋이 나가 있어. 스탠딩에서 할까요? 해도 돼? 아, 93페이지 좀 봅시다. 한 것이 팔고 기치서행. 그 보시면은 이제 1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19수까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대충 견적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시조겠어요? 연시조다라는 거 견적 나오시겠지? 맞아? 가보자. 보세요. 좀 지울게요. 고전 읽을 때 너무 부담 가지지 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잡아야 되는 거는 일단 내면세기부터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럼 일단 스킵하고 가세요. 만약에 각주가 안 나와 있어? 그러면은 뭐 각주가 안 나와 있으면 안 나와 있는 대로 앞뒤 맥락 따라서 의미 추론해 보시면 될 거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되,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한자가 좀 나와 있으면은 아는 한자만 좀 줍줍 해 가시면은 크게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시겠죠? 봅시다.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거 여기서 그냥 끝났어요. 보세요. 평생에 뭐 했대? 원했대요. 무엇을요? 무엇을 원했대? 충과 효를 원했대요.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견적 나오겠지. 여기 있는 이 시의 화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대부다라는 거 견적 나오시겠죠. 맞아? 그리고 봐봐. 다만 충과 효뿐이에요. 사대부예요. 이 두 일을 말면, 이 두 일이 제외하면 금수와 다르리라. 야, 이 정도 단어는 알지 않니? 금수가 뭐예요? 짐승 같은 쥐새끼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그냥 짐승이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황황한데 뭐라 나와 있어? 10년을 뭐 한대요? 허둥지둥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너네가 이제 이런 단어 보고서 십제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10년 동안 허둥지둥한다고 나와 있는데 10년을 그냥 literally 10년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그래. 10년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전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제황황, 그 중에서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화자는 유교적 가치관, 성리학적 가치인 충효를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그거에 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아주 허둥지둥하면서 열심히 수양을 해왔습니다라는 거 가능하겠지. 되니?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 무슨 말이니? 비록 여기에 있는 충효를 못 이뤄, 성리학적 가치를 못 이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좋대요? 임천, 시풀림자다라는 거 정도는 가능하겠지? 그래서 자연이 좋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무심한 어조는, 무심이 뭐예요 일단? 이것도 좀 중요히 알고 있어? 무심이 뭐예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심한 어조는 절로 한가하대. 어조란 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말할 때 어조가 아니죠? 뭐예요? 물고기와 새. 하는 조만간 세상일을 잊고 너를 좇겠대요. 일단 한 가지, 첫 번째. 세상일, 그러면 뭐겠어? 속세에서의 일을 뭐 하겠다? 잊겠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할 거고, 너를 좇겠다. 여기 있는 너는 뭐 했어요? 어조, 물고기와 뭐, 새를 뭐 하겠다? 좇겠다. 학고에게 뭐예요? 지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지. 되니? 그럼 일단 여기는 요 10년이 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자. 보세요. 요거. 봐봐. 정훈의 탄군가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하려마는, 하늘이 만들었대. 무슨 얘기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하늘께서 뭘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어찌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가? 30일에 9끼니를 얻거나 못 얻거나. 무슨 말이야? 굶고 삽니다 이런 얘기지. 그게 뭐라 나와 있어? 10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리터럴리 10년이 아니에요. 무슨 뜻? 오랜 시간 동안 갓을 쓰거나 못 쓰거나. 여기는 갓은 선비를 얘기하는 거야.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관직에 나아가거나 혹은 못 나아가거나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는 탄, 궁, 여기 궁. 아까 우리 궁 피파다 할 때 궁 있죠?
궁핍을 뭐 하는 거? 한탄한다 이런 얘기. 얘도요. 10년을 경영하여 한 땅을 얻으니 무슨 말? 오랜 시간 동안 뭐 했다? 땅을 가꿔왔습니다 이런 얘기요. 가능? 그거 봐봐. 점화 보세요. 그럼 일단 가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자는 4대부예요, 4대부. 이분 4대부야. 근데 여기에 있는 요 4대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충효를 바라기 위해 유교적 가치관을 학습했던 사람이고, 유교적 가치를 학습했던 사람인데 10년 동안 이것만 해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걸 못 이뤘어. 못 이루면 어디로 가면 그만이야? 자연에 가면 그만이고요. 근데 여기 있는 자연은 곧 이제 인천이겠지? 근데 거기 가서 무심한 어조는 절로 한가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심이 없다 이 얘기인데 뭐가 관심이 없는 건데? 뭐가 관심이 없는 거겠어요? 어떤 거? 유교적 가치에 뭐하지 않는 거. 관심이 없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 여기에 있는 물고기와 새들은요. 어조죠. 얘네들은 어디에 관심이 없어? 유교적 가치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물고기와 새 그리고 화자가 서로 뭐 되겠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뭐? 대비를 이루고요. 또 뭐 한다? 대조를 이룬다 이런 얘기 가능하겠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고기와 새의 특징을 뭐 하겠다? 부각하고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들은 관심 없으니까 한가해. 그래서 조만간 세상일을 잊고 여기 있는 물고기와 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화자 어떤 사람이에요? 자연과 뭐 되는 거? 자연과 뭐 되겠다? 친밀감을 갖고 연대, 유대, 좋아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가능? 그럼 봐봐.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요거 정도는 압시다, 우리. 이거 뭐예요? 무슨 한자예요, 이거? 날출이죠. 나가면은 치군택민이래. 뭐한대?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어요. 즉, 뭐에 나가겠다? 관직에 뭐한다? 나아간다. 여기 있는 출은 관직에 나아간다는 걸 얘기해. 그 다음에 처하면 조월경운. 여기 있는 처는 곧처자예요. 처속격져서 할 때. 여기 나와있지. 뭐 나와있어? 달 아래 고기 낳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갈아요. 무슨 얘기니? 어디에 있다? 이 처는 어디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연에 머물겠다 이런 얘기겠지. 가능? 그러면은 4대부로서 관직에 나아가면은 임금님한테 충성 석션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 있으면은 여기에서 자연과 하나 되겠습니다. 연대유대 좋아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명철의 군자는 또 나오네. 뭐 나와요? 뭐 나와? 군자 나와 있네. 군자 뭐예요? 군자. 수양을 하는 사람. 군자. 이것을 즐긴대요. 뭘 즐겨요? 이런 것들 즐긴다는 거 아니겠어? 하물며 부귀가 위기래.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이에요? 부유함과 부귀영화할 때 그 부귀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래요? 위기래. 그럼 바꿔 얘기해. 무슨 얘기예요?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게 하는데 차라리 그냥 뭐 하겠다? 가난하게 뭐 하겠다? 살겠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은 그냥 뭐 하겠어? 가난하게 살겠어. 왜? 이때 당시 사대부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지. 날이 저물건을 도무지 할 일이 없어서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대요. 무슨 말이야 이게? 왜 날이 저물었는데 할 일이 없을까? 뭐 했기 때문에? 관직에 나아가는 거 때려치고 그냥 어디에 살려고 하니까. 자연에 살려고 하니까 할 일이 없지. 그래서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소나무가 이렇게 closing door 이게 아니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심상 그림이 이렇게 나와. 소나무를 문을 닫아놓고 어딜 봐요? 달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1인칭으로 좀 그려달라는데 재민아이가 빡대 가려가지고 못 알아쳐먹어. 얘 시선에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소나무를 지붕 삼아서 달을 보고 있다 가능하시겠지? 얘도 봐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운군을 베어내고 작은 정자를 붙여 세웠대. 요 정도 한자 알죠? 뭐예요? 구름 운자에 뭐 뿌리 근자지.
그럼 구름의 뿌리를 베어서 정자를 붙였대.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봐봐. 심상 그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운근을 배웠어. 뭘 배웠어? 여기를 이렇게 베어냈어. 그래와서 뭐 했단 얘기예요? 이런 무엇을 지은 거야? 정자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지. 뭐예요? 운근을 베어내고 정자를 붙여 세웠다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무릉도원을 예로부터 듣고 못 봤는데 이제 알겠구나. 여기가 진짜 뭐야? 무릉도원이야. 무릉도원이 뭐예요? 너네 알잖아. 무릉도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가장 완벽한 공간. 여기가 그래서 뭐란 얘기야?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디에 파묻혀서? 자연에 파묻혀서 가는. 그럼 다시 봐.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 무슨 얘기겠어? 쥐뿔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 있는 화자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속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가능하겠지. 그럼 자연과 뭐 되겠다? 하나 되겠습니다. 문제없죠. 되니? 성현에 가신 길이. 성현이 뭐겠어요? 여기는 성은 세인트 아니라고 얘기했어? 세인트 뭐래? 어덜트가 아니고 뭐 세인트. 그러면은 성인 군자들 얘기하시는 거겠지. 성현들이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 무슨 말이야? 왜 한 가지겠어요? 하늘의 이치는 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은커나 무슨 뜻? 숨어있거나 현커나 나타나거나 도가 어찌 다르리 무슨 뜻이에요? 어찌 다르리 이거 엄청 많이 했지. 뭐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리 아무든들 어떠리. 자연이 있든 속세에 있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하늘이 이치는 하나인데.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길겠는가? 무슨 뜻이에요? 강가에 탁 누워있어 여기 화자가. 강물을 이렇게 쫙 봐. 근데 강물 흐르는 게 어때? 졸라 빨리 흘러가죠. 세월도 어때? 빨리 지나간다 지금 이런 얘기지. 백세인들 길겠는가? 짧다 이런 얘기지. 금방 갑니다 이런 얘기죠. 10년 전 진세 일념이 얼음 녹듯한다. 또 나오네요. 10년 전 literally 10 years가 아니고 뭐 오래 전에 진세, 조진세 아니고요. 뭐예요, 이거? 이건 알자, 우리. 뭐예요, 이거? 세상. 여기는 진, 홍진할 때 그 진. 됐니? 속세에서 가지고 있었던 일념, 어떤 일념이겠어? 관직에 나아가서 임금님한테 충성하는 거. 그게 뭐한데? 얼음 녹듯한데. 무슨 얘기예요? 한순간에 못 해버린다. 싹 사라진다, 이런 얘기지. 너네 이런 거 경험 있지 않아? 너네가 만약에 저기 베트남의 어디 다낭에 비치를 갔는데 해변가를 갔는데 풍경이 졸라 아름다워. 그럼 뭐 하겠어? 속세에서 있었던 근심이나 걱정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다 사라져버리겠지?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래? 가보자. 보세요. 그러면은 봐봐. 10년 전에 진세가 눅놓듯 사라진데 그 말은 그만큼이나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금방 없어졌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얘 봐봐.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몰라. 이건 알겠어. 뭐예요? 집. 벽계수. 여기는 벽은 푸를 벽자인데 모르나 쳐. 계곡인데 몰라. 얘는 알겠지 뭐. 물 앞에 두고요. 빽빽하게 우거진 속에 풍월주인. 무슨 말이야? 자연 속에 뭐가 되겠다? 주인이 되겠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왔대. 야 이게 리터럴리 엊그제니?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로 시간이 뭐했다? 금방 지나갔다. 대학교 졸업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무슨 얘기야? 그만큼 시간이 뭐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되니? 그럼 다시 10년 전 진세가 일념이 얼음 녹듯해.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한 것이 되니? 나에다가 좀 적어 놓읍시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교술갈래. 다른 말로 수필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교술이 뭐냐면요. 교훈을 전달하는 글이에요. 교훈을 전달하는 글. 됐니? 그래서 이거 우리 뭐라 불러? 교술갈래. 교술에서 나오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내용일치. 두 번째, 표현 방식.
세 번째가 중요해요. 주제의식을 묻습니다. 이 주제의식은 다른 말로는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지. 되니? 내용일치, 표현 방식, 주제의식, 다른 말로 내면 세계. 요 세 가지만 물어볼 거야. 가능? 보시죠.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 하매, 수선이라는 얘기는 고친다란 얘기예요. 아내가 취서사로 들어가 겨릅을 구해오길 권했대. 껍질을 벗긴 삼대래. 뭐 식물인갑지? 근데 봐봐. 취서사란 말 나와있죠. 여기다 내묻히지 마. 여기는 무슨 사겠어요? 불국사 할 때 그 사야. 무슨 뜻? 절에 간다 이런 얘기지. 유택은 안 된다고 하고 유평은 한번 해보입시다 했대요. 나도 스스로 생각해보니 절은 기와를 쓰기에 결읍은 그다지 아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요구와 요청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더라도 이거 봐봐 이 부분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 할까. 여기는 의리. 우리 의리 했었어요. 여기는 의리 아니야. 뭐예요? 하늘의 이치. 됐니? 그것을 해야 하지 않는데 잘 봐. 그럼 왜 얘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놈은 안 된다고 어떤 놈은 된다고 할까? 4대부들의 특징을 생각해봐. 4대부들은 어떤 삶을 원해? 지금 여기는 이 하늘과 자연과 인간에서 조화를 이루는 걸 요구하지? 맞아? 남의 거 막 가져오고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이해돼? 무조건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자연에서 그냥 대충 띠집 지어놓고 사는 이유도 왜 그런 거야? 이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대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뭐 겨릅 정도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늘의 이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해돼? 그럼 봐봐. 마침 처숙부의 상사공이 약을 지으려고 취서사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가고자 함을 알고 따르게 했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겠어? 겨릅 가져오겠네? 맞니? 대개 공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대요.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봐봐. 이 부분. 이윽고의 별표 5개 봐보세요. 시험에 졸라 많이 나옵니다. 이윽고. 이윽고 봐봐. 요 이윽고요. 이윽고는 적어 놓으세요. 시간이 지나. A few inches later 할 때 그 시간이 지나요. 너네 혹시 그 성시경 노래 아세요? 이거 아세요? 원래 그 성시경 씨가 이윽고 좌잖아. 이윽고 좌. 내가 한눈에 널 알아봤을 때 무슨 뜻이야? 시간이 지나 내가 널 알아봤을 때. 그래서 이거 그럼 시간이 지나고 널 알아봤다. 이거 그때 김수현 씨가 타임머신 타가지고 막 백투더 퓨처 해가지고 막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고 전지현 씨랑 이제 한 명 딱 fall in love 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잖아. 한눈에 널 알아봤다고. 시간이 지나. 기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 우리를 흔들고 시간이 지나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난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바람이 불어서 시간이 지나 씨앗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지. 가는? 여기는 홀씨. 이제 민들레 홀씨 아시죠? 민들레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취서사에 도착하니 근방 마을에서 모여든 자가 거의 승려들 수와 맞먹었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당근 무료 나눔하니까 지금 오픈런 뛴 거예요. 모두 겨릅 때문에 온 놈들이야. 저도 주세요! 하고 뛰어온 거야. 좌우에서 낚아채면 우리 딸라 이 시끌벅적하게 뒤집어 밟아가지고 막 시장판 만들고 막 어우 정신 산란합니다. 내놔! 취서사. 오 치고 갖고 싸우고 승려들처럼 맘먹고 있죠. 가져감이 많고 적음은 그 힘의 강약에 따랐으나 승려들은 참견하는 바가 없어요. 알바노 마인드죠 지금. 그런데 늦게 도착하여 종도 없는 자는 승려들을 나무라며 심지어 가혹한 일을 하기까지 했지만은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따까리가 있으면은 야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종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야? 내놔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막 쥐어잡고 막 싸커키 갈비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야, 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교술갈래, 수필에, 글쓴이. 이 글쓴이가 우리 이제 시에서는 화자, 인식주체인 자아가 화자였고, 소설에서 서술자, 여기에서는 글쓴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글쓴이가 지금 유교적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리학적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취서사 가가지고 사람들 막 득살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깽판 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 아유 졸라 보기 좋네 씨부러 이럴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유교적 가치관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서로 못 되겠어요.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괴리가 느껴져요. 지금 이 취서사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 미치게 만든다니까 지금. 메네라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봐봐.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생각하였지만 이미 그 속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대.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이치, 하늘의 도리를 어디에 빼앗겼대? 사사로운 어디에? 욕망에 뭐했다? 빼앗겨버렸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지. 원래는 속세와 거리 둬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근데 겨릅 그거 하나 때문에 정신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었다고. 언니 죽지 마. 아, 안 돼.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안 돼.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뒤지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내 손에 죽어. 죽어도 내 손에 죽어.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대요. 무슨 말이야?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신경 쓰지 못했다고.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묶음을 얻어 햇빛에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다 뭐야? 상사공의 도움이야. 캐리 받은 거예요.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 했대요. 적어놔. 아득하다라고 적어놓으세요. 들어본 적 있지? 정신이 뭐하다, 아득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엔수는 이거 경험 있지 않아? 전날 술 존나 처먹고 핸드폰 보니까 핸드폰 액정 금가있고 막 모르는 번호 찍혀있고 막 누구야 이거 시부럴? 하면서 막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걸 뭐라 해? 아득하다. 적어놔. 어디다 적어야 되지? 위에다 적을게요. 아득하다는요 3가지 의미로 쓰일 거야. 여기다 적어야겠다. 아득하다는요 3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 시간이 아득하다. 시간이 아득하다도 사용될 수 있어. 그 말은 뭐야?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멀다. 먼 과거.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거리, 공간이 멀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거리가 멀다. 되니? 세 번째는요, 정신이야. 정신이 아득하다. 정신이 아득한 건요, 혼미해지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뭐 냄새가 아득하다 이런 것도 들어보신 적 있죠? 냄새가 너무 강렬해.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야? 정신이 어떻게 될 정도로, 혼미해질 정도로 냄새가 진한 걸 냄새가 뭐라 해? 아득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확인해볼까?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무슨 얘기예요? 먼 과거에 뭐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아득하던 앞산. 무슨 뜻이야? 멀게만 보이던 앞산이 이제 뭐해? 뒷산처럼 보여.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앞이 아득하였겠어요? 얼마나 앞이 아득하였겠어요? 왜?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이 죽었으니 시신을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야 얼마나 앞이 아득했을까요? 무슨 뜻이야? 정신이 그 정도로 뭐였다? 혼미해졌습니다. 충격적 소식을 들었으니까. 되셨죠? 그럼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해. 왜? 정신이 그 정도로 뭐 한 거야? 혼미해지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도 볼까? 내 안에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내가 항상 곤궁한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하였으니. 왜? 4대 분대 못 살면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정신적으로. 가령 이와 같을 줄 알았다면 반드시 나의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도 또한 마땅히 찬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가보니까 어때? 사람들이 막 내 거야 이씨 하면서 막 싹커기 달리고 있는 거 보면 안에도 그거를 찬동하지 않았을 텐데 유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온갖 지랄 맞은 거 다 본 거지. 상사공은 청렴하고 정직하여 주고받음이 구차하지 않습니다. 딱 4대부의 그 청렴한 선비네. 거처하는 집 아래채가 3칸의 초가집이니 마땅히 결읍이 필요했을 것이다. 초가집이니까 더 필요했겠죠. 그리고 막 3개의 서원. 넌 이거 한국사 기억나? 서원과 향약 기억나세요? 흥선대원군 때 그래서 뭐해? 서원철폐. 취서사가 바로 3개 서원에 귀속된 절이었대요. 와우. 직권으로 그냥 찍어 누를 수 있는 거였네. 그때 서원의 노비가 개인적으로 취서사에 가서 머물고 있는 자가 서너 명 있었으니 막말로 진짜로 가져가려 했으면은 힘이 없을 리가 없지. 그냥 가져가서 삥 뜯어오면 되니까. 그런데도 담담하게 야 이거 너네 이거 기출 풀다 보면 좀 보이는 거 있을걸? 담담한 어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너네 담담한 거 어떻게 판단하는데? 담담. 아닙니다. 뭐예요? 이거 반대가 뭐야? 영탄이야. 담담하게 반대는 영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말했다 이런 얘기겠지. 됐니? 담담한 어조 이런 것들 기출 풀다 보면 나와. 한마디도 간섭함이 없었대요. 왜 그런 거겠어? 야, 나 3개 서원 그 원장인데 내가 그 한 따까리 하면 금방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그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를 비난하였을 겁니다. 보세요. 여기 봐봐. 비난하였을 것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우리 뭐라 할게요? 추측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소설할 때 더 얘기할 거야. 여기에 있는 요 추측은요. 무조건입니다. 1인칭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이해돼? 1인칭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1인칭이란 얘기는 다른 사람의 내면은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비난하였을 것이다. 근데 애써 나를 위하여 저와 같이 마음과 힘을 써주신 것은 다만 나의 곤궁한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서 있을 뿐이리라. 추측이지. 밑에 봐. 맹자는 궁해도 을을 잃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가난해도 하늘의 돌이 하늘의 이치를 잊지 않습니다. 이극이고 뭐 남극이고 이근이고 모르겠고요. 궁할 때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본다. 두 글자. 살펴본다. 두 글자. 두 글자. 성찰. 나는 궁함 때문에 이미 스스로 하늘의 도리를 잃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고 돌발 행동했고요. 또 어른에게까지 폐해를 끼쳤으니 참으로 뭐하다. 부끄럽다. 두 글자. 성찰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반성. 스스로 뭐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니까 반성. 이미 뉘우칠 줄 알았으니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해야 했었기에 이를 갖추어 기록하고 또 유택이 나를 아껴 약이 되는 유익한 말을 했음을 드러냅니다. 갖추어서 기록해. 그 기록한 게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뭐 기취서에. 이해되시겠죠? 맞아? 그래서 너네 이제 지금 이건 그냥 참고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조동일 교수의 세계자화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수필은 자아의 세계화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 입장에서 자기 보이는 대로 이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자아의 세계화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적으로 이 1인칭 시점으로 상대방의 내면을 뭐하고 추측하고 자신의 어떤 내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반성 나왔잖아. 그래서 너네 문학 첫 번째 때 기억나니?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반성적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겠죠? 가보시죠. 별거 없죠? 그래서 고전은 진짜 이거 가지고서만 굴러가요. 이거 가지고서 무한 반복이야.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이걸로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봐봐. 그러면은 고전이 어렵겠어요? 현대시가 어렵겠어요? 압도적으로 현대시가 어렵죠. 고전 소설이 어렵겠어요? 현대 소설이 어렵겠어요? 현대 소설이 압도적으로 어렵지. 그럼 고전은 너희가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왜? 뭐만 물으니까? 이것만 물으니까 고전은. 이것만 물어봐. 여기서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 그래서 내가
이번 6평에 만전춘별사가 나온 게 진짜 좀 이해가 안 간 거야. 물어볼 게 한 트럭인데 이걸 안 묻고 이상한 걸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물론 개성적인 언어를 물어보긴 했지만 고전에선 이걸 물어봐야 돼. 됐니? 가보자. 무심오조는 절로 한가했대. 잘 보세요. 이 무심하다라는 얘기는 잘 봐. 관심이 없다지. 근데 누구 입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화자 입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럼 이거 뭐 한 거니? 주관적으로 인식했다 가능하시죠? 그럼 봐봐. 이 부분 보세요. 자연물을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대상화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너네 혹시 무성격자라고 하는 소설 푼 적 있니? 정일이 나오는 거.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 의심을 품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의심도 안 품고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일이는 그런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본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대.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뭐야?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 이게 뭐예요? 유체 이탈이야? 아버지 아파. 여기 누워있어.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영혼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냐, 지금? 뭐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무서울 정도로 뭐 하고 있는 거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 너네 이런 거 있지? N수. 작년에 칸트의 인격 동일성 풀고 가나지문 풀고 문학으로 갔을 때 뭔 소리야 씨발 하면서 약간 정신 분리되는 현상 겪지 않았니?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약간 마킹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자기를 발견한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옛날에 그런 거 있어. 학원 가야 되는데 나 고3 때 학원을 한 두세 번 쬐거든요. 두세 번 쬐어. 학원 와야 되는데 안 갔어. 안 가고 친구랑 저기 닭강정 먹고 PC방 갔단 말이야. 그때 당시 피파2 하던 때여가지고 피파하고 이제 막 닭강정 먹고 했는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씨발 뭐 하지 지금? 이 생각이 들더라고. 고3인데. 그럼 봐봐. 이게 진짜 내가 뭘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냐? 그게 아니죠. 뭐라 읽을래요? 그 정도로 내가 하고 있는 비용신 짓이 뭐 하는 거야? 선명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당시에 보기가 이렇게 나왔어.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대. 주변 대상을 관찰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요. 파악한 내용에 반응해서 그런 자신을 분석해. 그리고 나서 뭐까지 해요? 뭐라 나와 있어? 자신의 내면마저 뭐 한다? 대상화한다. 그럼 이 말은 뭐니? 자기의 내면마저도 뭐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관찰한다 이런 얘기야. 자, 우리 얘기했습니다. 문학에서. 관찰은 무조건 무슨 인식? 객관적 인식. 그럼 이 대상화는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를 뭐 한다? 객관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야. 가능? 그럼 다시 봐. 자연물을 대상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물을 어떻게 본다? 자연물을 어떻게 본다? 객관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야. 그럼 맞아 틀려요 이거? 틀렸다고. 대상화가 아니라고. 또 나오네. 역동성 꺼지세요. 동적인 거 안 나와요. 물론 한가다라는 건 보고서 어떻게 동적인 게 나와? 동적인 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움직이는 게 나와야지. 안 나오죠. 너네 이런 거 진짜 잘 해야 돼. 제가 이따가 씨름 없다도 보여드릴 거예요. 27학년도 올해 나왔던 거. 이거 봐봐.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합니다. 이 정도는 알죠? 근경이 뭐예요? 가까이 보이는 거, 원경은 멀리 보이는 거.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차이 없어요. 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나무 닮고 달 아래 누웠어. 그래서 뭐 소나무를 보고 달 아래 봤으니까 근경에서 원경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차이가 아니고 뭐 자연, 친화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대유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차이점은 무조건 뭐 아까 했던 거 괴리. 좀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돼? 3번. 성현의 말을 인용했대요. 자, 한번 보시죠.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 은커나 현커나 도가 어찌 다르리. 인용이 뭐니?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국어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피동, 사동, 인용 배웠을 거예요. 인용이 뭐예요? 말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뭐 하는 거야? 가져다 쓰는 거지. 직접 인용은 뭐? 따옴표.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는 거. 그럼 여기에 성현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전부 다 뭐예요?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지. 인용이랑 관련해가지고 한번 나온 적 있어.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저것 봐라. 이거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아버지 땅 읽어보셨죠? 이거 그 6.25 전쟁 때 유해 수습하는 그거란 말이야. 유해 수습하면서 이제 유골 닦는데 담배 피면서 하면서 산을 이렇게 봐. 근데 문득 갑자기 아버지가 눈앞에 어른거려. 술이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이렇게 딱 받쳐들어요. 하면서 뭐가 들리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것 봐라. 인용부 없이 서술되었어. 그래서 인물에 뭐가 드러나? 목소리가 드러나. 이래? 어머니의 말이야. 성현의 말을 인용했다. 근데 인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궁금증을 드러냈다. 궁금증이 아니지 제기랄. 이게 뭐예요? 질문이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르리? 어떠하리? 뭐예요 이거? 진짜 질문이 아니지.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 의문의 형식을 빌어 강조한다. 질문도 아니죠. 4번. 점층적이다가 뭐예요? 점층이 뭐예요? step by step, step by step. 작은 거에서 큰 거, 큰 거에서 뭐 작은 거. 근데 그런 거 없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 중요성? 안 나와 있는데? 환기? 드러내는 거 없는데요? 점층적이지도 않습니다. 5번이요.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여기 듯 하였다. 이거 뭐예요? 비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상태를 뭐한다? 부각한다. 근데 보세요. 나만 봐. 비유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이거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지. 비유가 뭐니? 그쵸?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해요. 근데 봐봐. 중요한 게 있어. 그냥 빗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가 있어. 근데 내가 슬퍼. 근데 슬픈데 어느 정도로 슬픈지 드러내고 싶은 거야. 한강물이 쏟아지듯 슬퍼. 내지는 쥐똥만큼 슬퍼. 이런 거 있지. 슬프긴 슬픈데 어떤다. 존나 슬픈 거랑 뭐 안 슬픈 거. 그래서 추상적인 거를 뭐 한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비유의 효과야.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개성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올해 6월 모평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 참신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해돼? 비유가 그래서 참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대상의 빗대어 표현에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드러내. 개성적으로 표현한다. 다른 말로 뭐 참신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능? 딱 적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제 우리 쓰면서 들으세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소설 끝나요. 그럼 이제 고등국어 베이스 캠프 8주가 끝납니다. 와우. 시간 빠르네요. 벌써 2달 들었어요. 와우. 이제 기출지수 1.0, 2.0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진짜 빨리빨리 나갈 거야.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개 나가고 독서는 4지문씩 나갈 겁니다. 미리 스포 좀 할게. 첫 번째는 인문지문이에요. 성리학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테마 2가 결핍, 지향, 이상, 메커니즘. 세 번째가 과학기술. 그래서 작년 수능 액추에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소설. 그리고 테마 2는 이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내면 변화. 두 번째가 고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지문. 그리고 네 번째가 제한적 시점. 그리고 마지막이 문학. 쫙 밀고 끝낼 거예요. 이거 봐봐. 작년 9평이야. N수 기억나?
보조관념을 통해 뭘 드러내요? 원관념. 무슨 말이야? 도와주는 관념을 통해 뭘 드러내? 내가 원래 드러내고자 했던 관념. 그래서 구체적인 걸 통해 추상적인 걸 드러내서 여기 나왔지. 추상적인 이름도 뭐 한다?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성된다.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비유. 이게 비유야. 그 평가원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너희들이 비유라는 걸 아나? 이 정도는 알지 이 새끼들아 하고서 냈는데 다 털렸어 이거. 이거 봐봐. 개념과 이미지 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유사성, 매개체, 매개요소. 그래서 새로운 의미 만들겠지. 이러한 유사성은 이거 봐봐. 내가 얘기했던 거 있죠? 선생님 플러스 긍정, 어두운 마이너스, 세모 라고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다. 빠트 뭐해? 개념과 이미지 간 유사성이 여기 뭐라 나왔어?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이 반해 여기 뭐라 나와요? 개성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지면 좆되는 문제라고 이게. 이거 봐.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입니다. 평생 뭐예요? 인생을 뭐한다? 포괄한다.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온 화자의 생각. 왜? 어떤 사람입니까? 사대부니까. 마음에 들고자 하여 십재황황하노라. 화자가 돌이켜보는 삶의 기간. Yes. 그래서 충효를 실현하고 애쓴 세월들. 오랜 시간 동안 뭐 해왔으니까? 방황해왔으니까요. 3번.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Yes. 너네 이거 들어본 적 있죠? 만고청청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오랜 시간 동안 뭐하다? 푸르다. 4번. 백세인들 길겠느뇨? 안타까움 이러면 죽방 달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속세에 관심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내면세계 묻는 얘기였죠? 5번. 10년 전일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사람과 뭐 된다? 대비됩니다. 대비되고 대조됩니다. 부각되고 강조됩니다. 이런 얘기. 전혀 문제 없습니다. 15번 가보시죠. 권어문의 한거 18곡은요.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이래요. 나와있네요. 뭐 나와있어요? 지향 떴죠? 이제 보기를 통해서 이걸 다시 읽는 거야? 다시 읽는 거예요. 지향을 한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화자께서 뭐가 있었어? 결핍이 있었고요. 여기 있는 화자께서 무엇인가를 뭐 했다? 지향했지. 무엇을? 이상을 지향했지. 근데 이게 뭐 됐다? 태도가 뭐 됐어요? 변화했대. 그 말은 뭐예요? 내면세계가 뭐 했다?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니? 속세에다가 미련 두고 있었는데 뭐 한다? 이제는 자연과 하나 되는 걸로 바뀐다. 그래서 또 나오죠. 뭐 나와 있어? 연시조. 단시조, 연시조 했던 거 기억나? 실제 기출 한번 확인해보지. 이거 미래행 교과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어부사시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어부사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물고기 살 통통이 오르고 잡아먹고 하는 거 있잖아. 4계절의 추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는데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들어간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아까 했었죠? 긴밀하게 연결되어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해. 그래서 시어 및 구절, 자연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 제시하고 반응이나 정취, 내면세계 드러낸다. 그럼 다시 연시조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화자께서는 내가 이 화자가 무엇을 지향해 왔는가에 대한 연들에 대해서 단어들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유기적으로 연결되겠네. 가능? 가보자. 1번. 임천이 좋으니라 제1수에 마음에 하고자 하여와 담긴 태로는 다른 태로 나타난대. 야, 임천이 좋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지. 마음에 하고자 한다. 어떤 거? 마음에 하고자 한다. 지문 띄워가봐. 지문 띄워가봐. 1수 봐봐.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 거기서 뭘 바래요? 충효뿐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은 1수에서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 뭐였어요? 유교적 가치관이었지. 유교적 가치였지. 근데 3수에서 뭐였어? 자연 친화였죠. 그럼 뭐야?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원래는 뭐였는데? 속세였는데 이제 뭘로 바뀌는구나? 자연 친화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뭐 된다? 변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맞는 말인 거죠. 왜? 심지어 여기 뭐라 나와 있어? 태도란 말 나와 있잖아. 내면 세계가 뭐 했다? 변화했습니다. 답 1번이죠. 2번.
너를 조치려 한다. 여기서 너 누구였어? 백구. 백구 맞나? 무심한 어조. 맞아. 너를 조치려 하는 거 뭐예요? 자연에 대한 얘기. 팔수에서는 출하는 모습. 출은 뭐예요? 출 뭐였어? 관직에 나아가서 임금니 석션하는 거 아니었니? 그래서 그걸로 실현된 게 아니죠. 3번.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 저 기억 안 나? 팔수 뛰어가봐. 명철 군자는 이걸 즐긴대. 치군 택민 조월 견문 가난하게 살겠다 이런 얘기요. 제1수의 이 두 일 뭔데요? 충과 효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은 뭐였어? 유교적 가치도 하고 또 뭐 자연 친화도 하는 거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가 아니지. 둘 다 즐긴다며. 그럼 둘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 4번.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했던 모습으로 봐봐. 이거 보세요. 되돌아가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 나와있지.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뭐 하고 싶어한다? 한가한 걸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나만 보세요. 달 아래 누운 모습은 뭐예요? 자연과 뭐 되는 거? 하나 되는 거지. 자연 뭐? 신화적인 거죠. 얘는 뭐예요? 절로 한가한 거. 얘도 뭐예요? 삼수 뛰어가봐. 절로 한가한 거 뭐야? 어디 나와있어? 무심한 어조는 절로 한가하다. 속세에 관심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얘네 둘이 어때요? 내면색이 어때? 똑같죠? 그럼 봐봐. 되돌아가고 싶어 하다가 아니겠지.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어디 가고 싶다, 전부 다 무슨 얘기야? 지향의 얘기지. 근데 둘 다 뭐예요? 자연 친화잖아. 둘 다 그래서 뭐야? 내면색이야. 똑같잖아. 5번. 아무 덴들 상관없다. I don't care. 나는 어디든 좋아요.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뀐다. 뛰어가봐. 17수에 아무 덴들 어떠하리 어차피 은거나 숨어있거나 나타나거나 어때? 전부 다 똑같아. 하늘의 이치는 둘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그 일념이 얼음 녹더란데 이 일념이 뭔데요? 관직에 뭐 하는 거? 나가는 거였잖아. 그걸로 바뀌어 나타난 게 아니지. 그럼 아무 덴들 상관없다는 얘기는 신경 쓰지 않겠다. 무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일념은 뭐예요? 관직에 나아가는 거니까 바뀐 게 아니라고. 이해돼? 가보자. 16번.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글쓴이가 결읍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 것은 자신이 이욕에 빠졌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나만 봐. 이거 얻은 걸 왜 다행스럽게 여겨? 이유가 뭐였어? 그래도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구실은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욕에 빠진 거, 이건 뭐였어? 스스로를 어떻게 본 거예요? 부끄럽게 여겼던 거였지? 얘네 둘이 상관성이 없죠? 2번. 아내가 자신에게 취사사에 가길 원한 것은 잠깐만 뭐라는 거야 이거? 왜 미쳤나봐. 미안해. 결읍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대. 그 말은 내가 이제는 앞가림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욕에 빠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빠졌기 때문에 결읍을 얻게 된 거지? 맞니? 내가 또 선호관계 잘못 설명했네. 미안해. 아내가 자신에게 취사사에 가길 원한 것은 글쓴이가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쵸? 얘기했었지 이거는? 3번. 글쓴이는 결읍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걱정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걱정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는 상사공 아저씨 원래 어떤 사람이야? 그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맞아? 그리고 상사공 아저씨 어떤 사람이었어? 서원의 원장이었잖아? 근데 여기 있는 글쓴이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냥 도와줬을 뿐 걱정이기 때문이 아니지. 답은 몇 번? 3번 되시겠죠? 4번. 취서사에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글쓴이를 아껴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유택이 반대했어. 왜? 너네 이거 걱정하지 마. 얘들아. 설마 유택이랑 유공이랑 바꿔서 내면 어떡하죠? 뛰어내릴게 내가. 유택이든 유공이든 중요한 게 아니야. 반대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사대부로서의 쫀심을 뭐하면 안 돼? 잃으면 안 돼. 그래서 해치지 않기를 바랬던 거고요. 5번. 결읍을 구하러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이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쵸? 서로 상반되는 어떤 태도였었지. 되니?
17번이요. 뭐예요? 뭐예요? 뭐 묻는 문제야? 적용창의적 사고. 보기 봐봐. 유학자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무슨 얘기니? 이거죠, 이거. 가에서는 출사와 은거 사이의 고민과 해소. 뱉어, 뭐예요? 내적 갈등과 그게 뭐 되는? 해소된다의 별표 5개 박아. 해소된다. 해소된다의 별표 5개 박아. 보세요. 해소는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이해돼? 해소는 뭐? 완전히 사라진다. 적어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 부르게? 완화라고 부르죠. 일시적으로 뭐 하는 거? 떨어지는 거야. 완화되는 거야. 이래.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납니다. 어디에서는? 나에서는. 성찰 나왔네요? 내면세계 인식 성찰. 반성했으니까 성찰 나오겠지.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입니다. 1번. 부귀가 위기라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가치, 어떤 거? 자연과 하나 되고 속세에서 멀리하겠다. 작가의 태도, 내면세계에 드러나죠. Yes. 2번. 나의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 작가가 추구한다 뭐? 지향하는 삶. 성리학적 가치관 잃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3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조금도 없다.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는 모습. 신경 쓰지 않고요.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해서 세속적 가치를 뭐하지 못한, 떨치지 못한. 그럼 견적 나오네. 여기 있는 가와 나의 인식의 주체인 자아의 모습이 어때요? 얘는 어때?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야? 성리학적 가치관을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고수하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나는요. 그에 비하면 어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못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서로 못 되는 거야. 대비되고 못 된다? 대조된다? 이 얘기야. 이해돼? 그럼 똑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내면 세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다 어떻게 나타나? 다르게 나타난다 이 얘기야. 그게 아까 전에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고전 시가에서 등장하는 화자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개성적으로 인식하는 그거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4번이요? 근데 이거 봐봐. 도무지 할 일이 없어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 야, 내적 갈등 이미 뭐 한 거예요? 끝났죠? 해소됐지? 5번.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발바되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 맞다고 생각할래요, 그냥. 이것도 논란, 이게 EBS 공식 해설은 뭐 곤란을 겪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곤란을 겪으려면은 일단 배가 고파야 되고, 일단 뭐 굶어 뒤져야 되고, 막 껄떡껄떡하고 막 숨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아닌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누가 와서 칼을 딱 디미로. 씨발, 이거 맞아, 아니야? 딱 물으면은, 답이라고 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사대부로서 결읍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 틈에게 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도 볼 수 있어. 곤란을 뭐하고 있다. 겪는다라고 볼 여지도 있죠. 근데 확실히 아닌 건 뭐예요? 고민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얘는 확실히 답이 뭐냐? 4번인 거야. 이해돼? 5번. 가의 도가 어찌 다르리에서 출사와 은거 사이의 고민이 못했다. 해소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를 잃는 거에 대해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해야겠다는 태도에서 뭐 성찰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내면세계 인식했으니까 성찰. 더 나아가서 부끄러움까지 느꼈으니까 뭐 반성까지. 근데 지금 여기서 왜 반성을 안 물어봤게? 뭐 때문에? 마땅히 뭐 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다짐하면서 끝났잖아. 이 구절에서는. 맞아? 그래서 뭐라고 읽는다? 성찰이다 이렇게 읽는 거지. 가능하시겠죠? 좋아요. 규원 갑니다. 가보시죠. 몇 시야? 15분? 1시에 끝나. 야, 솔직히 말해봐. 안 해가지고 니네 기출문제 가가지고 헤매는 것보단 지금 고생하는 게 나을걸?
아, 진짜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스택을 쌓아놔야 돼. 그래야 너네 9월달 가가지고 눈에 보인다니까요. 배운 게 나오는구나를 체감해야 돼. 9월달 가서. 야, 나도 존나 힘들어, 씨부러. 야, 생각해봐. 지금 4시간 동안 입 털고 있는 나를 생각해보세요. 뒤질 것 같아요, 저도 진짜로. 힘들어요. 야, 우리 독서할 때는 그래도 막 일찍 끝나는 때 꽤 있었잖아. 한 3시간 20분 하고 끝나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요. 정의된 이런 가지고 그냥 따다닥 쭉쭉쭉쭉 딱딱딱 하면 끝나요. 문학은요, 시부를 봐봐. 끝이 없잖아. 끝이 없다고. 내면세계 잡아야 돼. 이거 성리학적 가치관 집어넣어야 돼.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예요? 너네가 이거를 집에 가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풀려고 해. 기억이 안 나. 머릿속에서 안 나와. 또 지를 멋대로 풀어. 막, 오, 동글뱅이 세모, 예! 하고 막.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이 이게 하라고 해도 하라는 대로 안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복습? 계속 돌려야 돼. 그래서 일관되게 푸셔야 돼요. 옛날에 현두진 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제 신기하게 풀면 신기한 대학 간다고. 신기하게는 풀지 마. 내가 알려준 대로 해. 알려준 대로 제발. 9월달 근데 너네 알죠? 현장 가면은 머릿속이 포맷되는 거. 앉아가지고 여기서 시험지 펼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진다고 그냥. 정의된 개념 몰라. 내면세계 몰라.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만약에 그게 익숙해지려면 뭐 해야겠어요? 졸라 많이 해봐야 돼. 졸라 많이 해봐야 돼. 그냥 머릿속에 그냥 세뇌를 시켜, 얘들아. 그래서 내가 9월이나 11월 끝날 때 그런 얘기 할 거야. 2가지만 기억해. 독서는 내면세계? 독서는 정의된 개념. 문학은 내면세계. 2개만 잡자. 진짜 뭐 서술 짜고 나발이고 세계 자하고 나발이고 다 까먹었어. 성리학적 가치관 다 까먹었어. 그러면은 일단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맨모로 포크라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울 때. 그럴 때 딱 2가지만 기억하라고. 독서는 뭐 정의된 개념. 문학은 내면세계. 존나 모르겠어. 그냥 내면세계 잡는 거야, 문학은. 이해되세요?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래서 존나 해야 돼, 지금. 졸라 해야 돼.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냥 몸에서 그냥 자연적 반응이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말 있잖아.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그 말 무슨 얘기예요? 훈련할 때도 찐으로 하고, 근데 찐으로 그렇게 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전에 가가지고는 훈련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그래서 니들한테 지금부터 무슨 일찍 일어나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해야지. 근데 저도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진짜로. 나도 한 달 전부터 했거든. 근데 한 달 전부터는 진짜 굉장히 미친놈처럼 했죠. 한 달 내내 똑같은 밥만 먹었으니까. 한 달 내내 도시락에다가 똑같은 밥만 먹었는데. 하긴 해야죠. 그때부터 이제 또 실무도 좀 풀고, 폼을 좀 끌어올려야지. 일단은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세요. 되시겠죠? 규원가 가보시죠. 아유, 힘들다. (119페이지) 문제 자체는 얼마 안 하는데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Do you know her? 허난설현? 신사임당 허난설현 정도는 아시죠? 규원가는 뭘까요? 여기 규가 뭘까? 끼우 아니고요. 뭐예요, 이거? 규방.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작자미상 뭐 나와 있어? 사설시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설시조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잘 알고 계세요. 되시겠죠? 가보자. 시작부터 지랄 났습니다. 시작부터 지랄 났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현장을 가서 만약 이걸 봤어. 공우 배비를 못 받아도 군자 후구 원하더니 일단 여기서 뇌정지가 옵니다. 이거 필연적일 거라 생각해요, 저는.
아니, 모르겠으면은 스킵하세요. 근데 이건 알잖아, 우리. 분자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성리학적 가치관에 관련된 내용이 있구나 정도는 알지 않을까? 또 4대부에 관련된 사람이란 건 알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너 무의식 중으로 이제 제목 볼 거 아니야. 허난설현 두원가. 허난설현. 남자 같진 않아요, 일단. 남자 같진 않아. 뭐예요? 여자죠. 그러면은 군자 호구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 성리학과 관련된 여자친구? 뭐 4대부 여자친구? 와이프? 이 정도이지 않을까? 근데 상식적으로 여자친구가 무슨 이런 글을 써가지고 했을 리는 없고요. 근데 잘 봐. 모른다 치자. 심지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가면은 군자가 뭐였죠, 선생님? 이럴 수도 있어. 모른다 치자. 그럼 모르니까 그냥 스킵이야? 좆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해봐야지. A는 못 봐라도 B는 원한다. 무슨 얘기예요? 말을 만들어봐. A는 원해. A는 못 봐라. 이건 못해. 근데 이건 원해. 무슨 뜻이에요? 서울대는 못 봐라도 인서울은 원하더니 무슨 뜻이니? 인서울 원한다. 인서울을 원하는 건데 앞에 의미가 뭐야? 이건 너무 어때? 터무니없어. 말도 안 돼. 원래 그럼 정확히는 원래 바라던 건 뭐예요? 이거죠. 내가 가고 싶었던 건 뭐야? 서울대야. 근데 현실적으로 서울대 가 못 가? 못 가. 그래서 이건 못 봐라도 뭔 원해? 인서울은 원해. 그럼 얘기해봐. 무슨 뜻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양보해. 뒤에 있는 건 양보해? 못해? 못해. In spite of, despite of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 됐니? 야 얘들아, 이거는 지금 국어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찌야찌야의 문제야. 우리 한국인이잖아. 의사소통을 할 줄 아냐 이거야.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해. 무슨 뜻이에요? 야 내가 축구는 몰라도 뭐 글쓰기는 잘해. 무슨 뜻이야? 축구 못하는 거 인정. 빠뜨. 뭔 양보 못할. 글쓰기 잘하는 거는 양보 못해. 이해돼? 그럼 다시 이거는 못 봐라도 얘는 원한다고.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뭐 공후배필이라는 얘기는 이 공후라는 얘기는 관직에 나아간 높은 사람을 얘기해. 배필이라는 얘기는 아내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높은 관직에 올라간, 정확히는 이제 뭐 국무총리 내지는 이때 당시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의 와이프는 못 돼도 성리학으로서 4대부로서 성공한 사람의 뭐는 되고 싶어? 와이프는 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잘 봐. 삼생의 원업이래요. 이것 좀 체크해놔봐. 이게 뭐게요? 뭐게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러지 말고요. 3년. 원업. 뭐예요? 내면색이 떴네요. 뭐예요? 뭐라 나와있어? 아, 이거 정도 우리 읽을 수 있어. 이거 뭐예요? 원망스럽다. 얘는요. 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뭐 해왔다? 원망스러워해왔다. 이런 얘기지. 뭘 원망스러워했는데? 한번 봐봐. 에이. 여기 있는 화자가 공후배필은 못 봐도 군자 호구는 원하는데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원망스러워했어. 왜 원망스러워했겠어? 왜 원망스러워했겠어요? 이걸 원했는데 돼? 안 돼? 이것조차도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내면세계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원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리고 봐봐. 월하의 연분. 월하란 얘기는 이제 월하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해설지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지금 찾지 말고요.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이래. 근데 이 정도는 알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천생연분. 무슨 뜻이니? 월하. 심지어 너네가 모른다 쳐. 이 월. 너네가 아는 월 딱 하나 뭐? 달월. 달 아래에 맺어진 연분이야. 그 말은 뭐예요? 하늘께서 뭐 해주셨다? 맺어주신 연분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지?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운명적 사랑, 숙명적 사랑. 나는 널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할 때 그 말이라고 지금. 이해되세요? 장안요엽 경박자. 장안 좀 체크해 놓으시죠. 장안은요 당나라의 수도예요.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얘기해. 근데 너네
장안의 화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들어본 적 있니? 없어? 있죠? 그 불이 화약 연초를 범함에 병력 같은 소리가 나며 청천벽력 할 때 병력 일섬 할 때 그 병력 큰 소리가 나며 장안의 30리. 그럼 이게 지금 당나라의 수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안은 수도를 얘기합니다. 이해돼? 장안에서 말한 장안은요 수도를 얘기해요. 장안의 화재. 얘도 이광수의 무정이야. 그 남자들은 모두 서울 장안에 문명하였다는 계급이다. 무슨 얘기니? 서울 도시, 정확히는 수도. 수도인 서울에 문명화된 계급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다시 장안유협이라는 얘기는 수도에서 떠돌아다니는 협객 이런 사람들, 남봉꾼 이런 사람들, 경박자. 너네가 아는 경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경박하다 할 때 경박. 그러면은 수도에서 깝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였다는 얘기야? 남편이었다 이 얘기예요. 가능? 선생님 어떻게 남편인 걸 확정하나요? 야, 공후나 군자는 누구만 될 수 있어? 조선시대니까 남자만 될 수 있죠. 가능? 남자만 될 수 있다. 여자는 당시에 관직을 못 나가요. 그래서 지금도 관습적으로 쓴 말 중에 하나 뭐야? 집사람이란 말 있잖아. 저 그 단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공후의 배필. 자, 잘 나가는, 그러니까 관직이 높은 사람의 와이프는 못 받아도 이건 원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 왜? 남편이 어떤 놈이라서? 수도 장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경박한 인간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원했지만은 그게 못 된 거야. 좌절됐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기 봐봐. 꿈같이 만났대요. 누구를? 장안유협의 경박자를 뭐같이? 꿈같이. 뭐의 인연으로? 월하의 인연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잡아. 지금 화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이게 리얼로다가 지금 꿈 이러면 골 때린다 친구들. 뭐예요? 과거에 남편을 만났던 일을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싹 다 뭐예요? 이게 싹 다 뭐예요? 성찰을 전제로 한 뭐? 회상이야. 그래서 특이한 거라고 이게. 이래? 왜? 왜 그런 건데? 꿈같이 만났다며?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요거부터 해보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꿈같이가 무슨 뜻이야? 우연? 우연은 좀 그래요. 너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 무슨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장안유협의 경박자를 마치 모인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말로 표현하려니까 안 되네. 이거 봐봐. 무슨 얘기예요? 미역치 한 이파리 상긋한 산냄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려요. 무슨 뜻이야? 이거 드로우 아니고요. 뭐예요?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님, 산에서도 왜 산을 그려요? 이게 뭐기 때문이야? 최종 지향점이기 때문이야. 꿈 같은 산정기를 그린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 뭐야? 이 꿈 같다가 뭐예요? 비현실적인, 황홀한. 이래? 아, 정말 꿈 같은 곳이야. 정말 꿈만 같아. 내가 대학교에 들어간 건 정말 꿈만 같아. 무슨 뜻이에요? 황홀합니다. 그럼 꿈 같은 산정기도 뭐예요? 황홀합니다. 다시 꿈같이 만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황홀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당시에 용심하기 무슨 뜻이니 이거? 이거 정도는 우리 한자 알죠? 뭐예요? 사용하다 뭘? 마음을. 무슨 뜻이야? 마음을 썼다. 당시 나 뭐라 나와있어? 당시. 그 당시 무슨 뜻이에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확정 가능해. 뭐라고? 회상. 마음 쓰기가 살얼음을 디디는 듯하대. 무슨 뜻이야?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시킨 거죠? 비유죠? 이 말이 뭐예요? 어디를 갈 때마다 살얼음 디디는 듯하다. 무슨 뜻이니? 그만큼 뭐하다? 조심스럽다. 왜 조심스러울까? 생각해봐. 왜 조심스러울까? 꿈같이 만났어. 그럼 너네, 야, 봐봐. 나만 봐.
너네가 어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만날 때 지금 현 남친, 현 여친이야. 근데 과거 회상을 해. 아, 그때 진짜 꿈같이 만났지. 어떨 때 얘기할까? 그냥 저는 예시 들어볼게요. 약간 이런 거 아니겠어? 어디 여행을 갔는데 게스트하우스에 혼자 여행 갔는데 거기서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갔더니 거기서 똑같이 혼자 온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 어쩌다가 우연하게 말을 타가지고 번호를 주고받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가지고 사귀게 되었다. 어때요? 꿈만 같죠? 근데 보세요. 왜 살얼음 디뎌? 이유가 뭐야? 살얼음 디디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조심스러웠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너네가 만약에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이 앉아있어. 그럼 이러겠죠. 근데 존잘 존내 앉아있고 내 스타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 네네. 네. 좀, 이거 하지 않겠어? 상식적으로. 뭔 뜻이게요? 3, 5, 15, 28에 16, 15살, 16살. 그래서 28 청춘이 이 뜻이야. 형님, 15, 16살의 샹, 결혼? 조선시대잖아. 조선시대잖아. 이때는 20대 초반에 애 낳고 30대 때 할머니 되는 시대야. 평균 수명이 50세에서 60세에서 끝나요. 그래서 당시에 왜 환갑 잔치라 하게. 그때까지 사는 게 뭐하기 때문이야? 용한 거기 때문이에요. 이해돼?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가불병정무.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또 까먹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 12간지 곱하기 가불병정무 5개 해가지고 몇? 60. 그래서 뭐 60갑자. 그래서 환갑. 다시 봐. 3528 겨우 지나 천년여질 전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을 했대요. 잘 보세요. 15, 16살 겨우 지났으니까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천연여질 뭔지 몰라? 근데 센스 있게만 해봐. 15, 16살 지나니까 얼굴이 너무 어떤 거야? 예쁘다 이 정도 가능하겠죠? 연광이 후루라고 조물이 다시하여. 무슨 얘기니? 나만 봐. 뭐예요? 마음 쓰기 졸라 썼어.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결혼했어. 그런데 그걸로 100년을 기약했다고. 평생 같이 삽시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 왜? 연광이 뭐하니까? 훌훌 하니까 조물. 별표 5개 봐보세요. 이 조물 뭐예요? 너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뭐 조물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조물주가 뭐니? 만물을 뭐하는? 창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뭐 창조주라고도 얘기하죠,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그게 아니고. 당시에 여기 있는 이 화자께서는 과거에 성찰을 하면서 조물주가 자기를 다시 했대. 보니까 여기에 뭐라 나와 있어? 각주 보니까 시기가 많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조물주가 어떻게 시기를 해? 말이 안 되지. 뭐라 읽어야 돼요? 뭐 하신 거예요 이거? 6글자. 6글자. 어이 젠장할? 3개 자화한 거지 지금. 그럼 뭘 해야 이게 조물주가 시기했다고 할까? 졸라 예뻤는데 어느 순간에 폭삭 뭐하면 늙으면 조물주가 뭐했다? 시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뒤에 가서 또 나오죠. 봐볼까? 여기 나와 있네요.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에 북진하듯 설빈화한 어디 두고 면목 가증. 각주 보니까 뭐라 나와 있니? 얼굴 생김이 남에게 뭐 할 게 있다. 미움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힘이 괴쏘냐. 이거 정도 우리 알자. 뭐예요? 괴다, 사랑하다. 무슨 말이니? 왁구가 너무 빠서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한 가지만 더. 우리 여기 있는 조물주는 당연히 뭐겠고요? 하늘이겠고요. 가능?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화자가 어떻게 돼버렸어? 폭삭 늙은 거지. 그럼 다시 봐. 한번 보세요. 이때는 이뻤어. 지금은 어때? 지금은 어때? 현실이야? 지금은 어떻게 됐다? 면목
가증되었다. 어째 구조가 똑같은 거 느껴지세요? 현대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느껴져? 얘는 설빈화한 상태고요. 얘는 면목 가증됐어. 그래서 조물주께서 나를 미워하는 바람에 내 왁구를 개빠놨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누가 날 괴쏘냐 하면은 화자에 내면 뭐겠어? 답답함, 서러움, 슬픔 이런 것도 아니겠니? 안 그래? 가능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하나 스킵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뾰로롱. 이겁니다. 하면서 면을 뽑아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배오리에 뭐하듯 북진하듯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얘는 내신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있는 요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드러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다 필요 없고 이미 고무배필에서 끝난 얘기예요. 왜? 지금 이건 게이물이 아니란 말이야. 남녀의 사랑관계만 다룬단 말이야, 우리 수능에서는. 그래서 이미 여성 화자인 거는 판단 끝났는데 확실하게 무엇으로? 구체적 사물로서 이걸 나타낸다고. 선생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패션 디자이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재봉틀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옷도 만듭니다. 하지 마. 그래, 하지 마. 조선시대에는 이런 거 누구만 썼어요? 여성들만 썼습니다. 그래서 여성화자라고 확정 짓는 거야. 이해돼? 성차별적인 게 아니고요. 그럼 다시 보세요. 여봐. 집중해야 돼, 이거.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진 곳. 뭐게요? 이거 너네 맨날 하죠? 내신에서. 이거 뭐라 해? 지조와 절개! 하잖아. 봐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매화 얘기하고 끝냅니다. 보세요. 나만 봐. 우리가 이제 매화 같은 경우에는 왜 지조와 절개인지를 얘기해 줄게. 보세요. 여기 이제 매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화가 어디에 파묻혀 있냐면요. 눈 속에 파묻혀 있어요. 눈 속에 파묻혀 있어. 근데 생각해봐. 겨울에 눈이 내리지. 근데 그 겨울에도 여기 있는 매화 향기가 끊이지 않으면 이상함을 느낄 거 아니야. 왜? 겨울에는 꽃들이 다 뭐하니까? 죽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매화가 눈 속에 파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야.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냄새일까? 하고 맡아보니까 뭐의 냄새였던 거야? 매화 냄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쑥 치워보니 바람이 불어서 여기 있는 눈을 싹 치워보니까 뭐가 살아있어? 매화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런 혹독한 날씨에도 매화가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있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 보고서 당시에 요 눈이 내리잖아. 요 눈도 역시 어디에서 내린 거예요? 어디에서 내린 거야? 하늘에서 내린 거지. 그러면은 요 하늘에서 내린 눈과 여기 있는 매화가 서로 뭐 돼? 함께하죠. 연대, 유대, 조화. 그러면서 그 눈 때문에 다른 놈들은 다 뒤졌어. 얘만 살아있어. 그럼 당연히 차이점이 부각되고 강조된다는 거 문제 없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냄새가 풍겨나오는 거를 뭐라 부르게? 암향부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냄새가 풍기는데 눈 속에서 파묻혀서 냄새가 풍기는데 움직이잖아. 움직이지 않는다. 또 여기 있는 매화는 눈 속에 파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혀 안 굽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시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시들지 않아. 이해되니? 그러면서 향기를 내뿜고 시들지 않아.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는 얘기야. 이걸 뭐라 부른다. 지조와 뭐 절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돼? 이걸 뭐라 불러? 지조와 절개. 됐니? 너네 혹시 3인곡 내신 때 한 적 있어? 거기서도 뭐 나와요?
매화를 걷어내어 님에게 보내나니. 무슨 뜻이야? 나는 님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습니다. 지조와 절개.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도 저는 님에 대한 뜻을 꺾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이해돼?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매화와 한 세트로 움직이는 애도 있어요. 뭐 있어? 난초 있죠? 난초는 왜 그러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조상님들의 이템이었을까? 너네 혹시 신세계 본 적 있으세요? 신세계? 거주기 딱 좋은 날씨를 본 적 없어? 에이, 젠장을. 거기서 그 최민식 아저씨가 난초를 이렇게 만져요. 근데 만지다가 난초가 뚝 하고 부러져. 뚝 하고 부러져. 그럼 봐봐. 그 난초는 왜 부러진 거야? 너네 일상생활에서 어디 어렸을 때 생각해봐. 공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꽃 같은 거 만져요. 근데 꽃을 이렇게 만졌다고 해도 꽃이 갑자기 틱 하고 끊어지니? 강아지 풀이나 아니면 민들레 같은 거 꺾었다고 해도 이게 좀 만졌다고 해도 꺾어지지 않잖아. 근데 난초는 어때? 난초 보신 적 있죠? 본 적 없다고? 뭐? 혼돈이? Is that true? Holy shit. 나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 난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돼 있거든. 존나 빳빳해요. 근데 얘를 이제 관리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스프레이를 이렇게 착착착 뿌려가지고 고운 천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 잼민이 때 아버지가 이제 난초를 갖다 놨는데 이게 뭐지? 하다가 타가다 뚝 하고 부러졌어요. 아버지가 극대노해가지고 갈! 해가지고 이제 두들겨 쳐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 난초는 진짜 섬세하게 만져줘야 돼. 안 그러고 그냥 대충 하고 툭 하잖아. 그럼 반갈죽 돼요. 어머! 반갈죽 돼, 이렇게. 잘려나가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바로 니킥 맞고 이제 엘보 드랍 찍히고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선조들이 뭐라 생각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 차라리 나를 건들 거면 뭐 해버리겠다. 뒤져버리겠다. 라고 해서 난초도 역시 뭐의 상징이다.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또 있죠? 뭐 있어요? 국화. 얘 언제 펴? 가을에 피지. 가을에 서리가 막 치는데 오상고절 막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죠? 마지막 뭐 대나무. 대나무도 어때? 언제 피는 거야 이거? 겨울. 겨울에 이렇게 딱 있는데 뭐해? 푸르스름한 색깔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 F4 4군자 4명의 군자. 이 군자 아까 얘기했지 뭐 수양하는 존재.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성리학적 가치를 지닌 애들이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 있는 매난국죽 같은 경우에는 지조와 절개고, 즉 이 말은 얘네들 다 뭐예요?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 다 뭐예요? 인공물이 아니죠. 뭐예요? 원래 있던 것들인가 무슨 물? 무슨 물? 어머, 무슨 물? 두 글자, 무슨 물? 인공물의 반대말 젠장할. 원래부터 있던 것! 자연물, 새끼들아. 복습 안 해? 뒤질래? 그러면은 이 지조와 절개는 자연물의 패시브로 들어가 있는 거네? 이해돼? 그러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이 곧 뭐야?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 불러? 사군자. 간혹 가다가 객원 멤버 모두 들어와요. 소나무. 그래서 우리 애국가도 들었잖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절갑을 누른 듯. 그거. 다시. 아유 힘들어라. 다시 봐.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졌어. 그냥 읽으면 곤란해. 왜 그러면은 매화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왔냐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죠. 그럼 여전히 여기에 있는 화자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장한유업 경박자였던 남편 놈을 뭐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왜? 이때 당시에 컨셉은 뭐야?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불가능한 시대예요.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가야 돼.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졌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뭐 했습니다? 경과했습니다. 그럼 얘기해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화됩니다. 겨울밤이 차고 찬 제, 뭐뭐 할 적에 눈이 섞어치고요. 여름날이 길고 길 적에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외부 세계를 보고 있는 거지. 시간이 뭐하고 있어? 경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뭐 눈 내리고 구준비 내리는 거 보니까 화자의 내면 세계에 따라 이거를 인식하고 있으니 자신의 내면이 뭐하고 있다? 점점 더 심화되고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우리 매화 좀 봐봐, 이거. 외나무 매화되어 뭐 나와 있어? 설중, 무슨 뜻? 설중 무슨 뜻? 눈 한가운데의 혼자 피었다. 또 뭐 나와 있어? 혼자. 나머지 꽃들은 다 못 돼 있는데 뒤졌는데 뭐만 피어 있어? 매화만 혼자 핀다. 그래서 뭐? 지조 앤드 절개.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무슨 말이야? 매화가 몇 송이나 피었을까? 이미 속이 다 어떻게 됐어? 썩어 문드러졌어. 그 정도로 뭐해? 힘들어.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를 놓아 황혼어를 기약하니 아치고절은 뭐 나와 있어? 우아한 풍치와 절개.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매화. 자, 그리고 요겁니다. 문제 그거죠. 너네 이번 27학년도 6평이 나왔습니다. 만전춘별가에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씨름업대. 일단 첫 번째, 삼춘화류가 뭘까? 세 번의 봄, 꽃과 버들. 호시절, 호불호 정도는 아시죠? 뭐예요? 좋은 시절. 이 시절에 경물이라는 말 나와 있어. 경물이 뭔지 적어놔. 경물 적어놓으세요. 자신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내면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 정취를 느끼는 대상. 적어놔. 내면이 투영된 대상. 투영된 대상. 정확히는 다 자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실험없어. 내면이 드러나 있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뭐라 나와있니? 뭐라 나와있니? 실험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띄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씨부라. 너네 띄어쓰기는 기본적으로 의미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씨름은 알지? 씨름이 뭐야?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것들. 없다는 뭐예요? never, 없다. 그럼 이 말을 원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씨름이 없다 이 말이지.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예요? 얘는요, 씨름이 있답니다. 적어 놓으세요. 씨름이 있답니다. 자, 복수편에다가 단어도 넣어놨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걱정과 근심이 많다. 걱정과 근심이 많다. 두 번째, 맥이 없다. 걱정과 근심이 많고 맥이 없어. 제가 이거를 예전에 이 헌안소련의 규원가가 15개정 교육과정 헤네메듀에 들어가 있어요. 헤네메듀 문학교과서에 들어가 있거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이거 가르칠 때 당연히 똑같이 애들한테 이거 얘기했지. 야, 씨름 없다는 씨름이 있다야. 걱정 근심이 많고 맥이 없다 이 얘기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랬더니 학교쌤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씨름 없다는 말 그대로 씨름이 없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개겼죠. 야, 얘들아 가서 네이버 사전 보여줬어. 이거대로 설명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제 번복하고 내용 수정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기억나? Have you ever? 명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근심에 쌓여있는 외로운 잠자리.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 행화 들어보셨죠?
복숭아꽃이 피어 있어. 도화는 씨름 없어 소춘풍화도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씨름이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걱정, 근심이 많다. 왜? 뭐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 근심에 쌓여 있다. 놀라운 점은 너네 이번에 수능 특강 가지고 있죠? 수특 정도 가지고 있지? 수특의 만전출발사 찾아보세요. 이거 띄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수능 특강 이거 띄어쓰기 되어 있다고. 진짜로. 리얼. 트루. 카인드네스. 내가 PDF가 없어가지고 캡처를 못 해왔어. 진짜야. 다음 주에 나한테 얘기해줘. 띄어써져 있습니다. 근데 평가원 출제 때는 뭐 했어? 붙여 쓴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야? EBS가 잘못한 거죠. EBS 교사분들이 잘못 출제한 거지. 잘못 타이핑한 거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이걸 붙여냈다고. 가능? 띄어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씨름이 없다가 되는 거야. 근데 씨름 없어를 붙였으면 뭐가 돼? 씨름이 있다. 그래서 경경 고침상에 근심에 쌓여있고 외롭기 때문에 도화도 어떻게 보여? 근심이 있으니까 내면색에 투영되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외롭고 걱정 근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가능? 좋아요.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솔이 상해 울제.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실솔은 귀뚜라미예요. 몰라도 돼. 근데 상해 울고 있대요. 가을달이 방에 졌어. 실솔이 울어. 이게 지금 화제 내면 세계. 화제 내면 뭐예요? 걱정, 근심. 지금 요 상태죠. 맞니? 근데 이 상태에 가을밤에 달이 이렇게 들어. 근데 갑자기 뭐가 들리는 거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지. 제가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왜 들려 이거?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잠에 들지 못하니까 외부 세계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텔레비전을 끄자. 뭐가 들어와? 풀벌레 소리가 들어와. 내면 세계가 고요해지고 외부 세계, 내가 듣고 있는 텔레비전 소리가 꺼지니까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풀벌레 소리가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지. 풀벌레가 휙 나와가지고 풀벌레 이게 아니에요. 얘도 실소리 갑자기 지금이니? 하고 나와가지고 퀴뚤퀴뚤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너네 이 단어 몰라. 내가 아는 햄은 런천미트, 스팸밖에 없어. 근데 보세요. 내면색이 잡아 뭐예요? 한숨 쉬죠. 눈물 나죠. 속절없이 뭐가 많겠어? 슬픔이 많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는 햄은 헤아림 생각하는 게 많다 이 말이야. 걱정 근심이 많다고.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고요. 도로 풀처애니 이래서 어쩌겠노?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을 빗겨 앉아 병년화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탄다. 나와있네요. 뭐 나와있어? 헤이 녹기금. 너네 이 금 뭔지 아세요? 검은고입니다. 검은고. 근데 모른다 치자. 청등이 뭔지는 알지. 뭐예요? 푸른 등. 병년화 한 곡조를 섞어 타고 있대. 무슨 얘기야 이거? 노래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튕기고 있습니다. 봐봐. 이거 왜 지랄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갑자기 삘 받아서 오 하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아니죠. 뭐예요? 자신의 내면을 뭐 하고 싶은 거야? 표출하고 싶은 거지. 빡치면은 어디가? 우리 일상생활 얘기해봐. 스트레스 받았어. 머리 졸라 아파. 게임으로도 안 풀려. 소리 좀 지르고 싶어. 그럼 어디 가요? 코노 가죠. 코노 가서 지르지. 그거야. 이게 우리나라 한국 문학의 특수성이에요. 얘봐. 차은 이슬은 옷깃에 내리고 밝은 달은 진영을 환히 받쳐요. 어떤 이는 창을 베고 누워서 잠이 들고 어떤 이는 칼을 차며 근심스럽게 슬프게 앉아 있습니다. 쏴든니 이끼나리 바람결에 뭐가 들려요? 옥피리 소리가 들려 반공에 퍼집니다. 반공에게는 허공의 절반 처량한 곡조가 들려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막 이러고 있어. 칼 들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갑자기 막 이거 들리는 거지. 옥피리 소리가 옥피리 소리 못 내겠다 야. 피리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생각해봐. 피리 소리 들으면서 오 댄스 파티 맨 이게 아니지. 왜? 지금 사람들의 내면이 어때? 근심스럽고 슬프다며. 그래서 어떻게 들려요 이게? 어떻게 들려?
어떻게 들려, 이게? 처량하게 들린다고. 이해돼?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힘들고 슬프기 때문에 옥피리의 음악 소리가 어떻게 들려? 처량하게 들려. 그 말은 내면 세계가 음악에 뭐 된다? 투영됩니다. 가능? 다시. 녹기금을 빚겨 앉아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 무슨 얘기예요? 원망, 서러움, 슬픔, 걱정, 근심이 여기 있는 곡조에 뭐 된다? 뭐 된다? 두 글자. 투영됩니다. 가능하시겠죠? 됐니? 봐봐. 소상야후의 뱃소리가 섰도는 듯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듯 몰라. 근데 이 정도는 알자 우리. 이거 뭐예요? 소상야후의 우. 비. 얘는요. 화표천년 몰라. 천년이 됐대 몰라. 학이 우는 것만 같아요. 옥수에 타는 수단. 요거 정도는 알자 우리. 뭐예요? 구슬옥자의 손 숫자지. 무슨 얘기야? 섬섬옥수 정도는 아시죠? 손이 그만큼 뭐하다? 곱다.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그럼 얘기해봐. 이거 뭐예요? 녹기금 건져서 하고 있는 그 모습, 손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옥수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부용장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잘 봐. 이거 뭐게요? 부용장이 뭐게요? 우리 여성들이 사용하던 장이야. 이해돼? 꽃뿌리 영자 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막에다가 별표 5개 박아놔. 정막에다가 별표 5개 박는다. 아까 우리 했었죠? 정막 뭐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현대시 할 때 했었지? 정막 뭐니? 조용하고 플러스 뭐? 외로움이 느껴져. 아까 우리 저교로움 할 때 했잖아. 조용하고 뭐가 느껴져? 외로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외롭겠어? 요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있어 없어? 남편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잘 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네. 걱정, 근심에 플러스 뭐까지? 외로움까지. 맛집이네요. 여기.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조용하게 들리는 거고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대. 무슨 얘기니? 그 정도로 뭐하다. 마음이 뭐하다. 아프다. 간장이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됐니? 봐봐. 얘 봐봐.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차단한 등불. 장음이죠?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어. 여기 봐봐. 뭐라 나있어?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홀로 떴네요. 뭐예요? 내면세계. 외로움. 슬프대. 누구 입장에서? 화자 입장에서. 그래서 뭐라 나있어?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해서 뭐 나온다? 쓸쓸한 처지를 부각한다. 드러낸다. 홀로 외롭고 하나 빈 하늘에 있고 슬프니까요. 다시 얘도 봐.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뭐하다? 적막합니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뭐해? 쓸쓸해. 한번 보세요. 뭐 나와있어? 적막하다. 무슨 뜻? 외롭고 조용하다. 그래서 뭐해? 쓸쓸하다. 우리 다음 테마에 다음에 나오는 거야. 다음 커리큘럼에. 적막한 산골마을. 뱉어 뭐예요? 조용하고 외롭다. 그래서 뭐 나와?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고요하고요. 뭐 나와? 쓸쓸하다. 이거 잡아야 이때 당시 그 박용래의 월훈이 감상이 돼. 조용하고 외롭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요것도 뚫려. 다시. 아유 힘들다 야. 부용장이 적막해. 뭐예요? 외롭고 쓸쓸하다. 문학이 끝이 없다니까. 문학이 끝이 없어요 친구들. 알지? 너네 이거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교재 내용이랑 이거랑 플로우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이거 교재 타이핑을 했는데 눈물이 난다 지금 또 다음 커리큘럼 그 교재 만드는데 눈에서 진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즙이 나와요 즙이. 뒤질 것 같아. 힘들어. 다시 봐. 차라리 잠을 들어 어디에서 보려고 해? 꿈에나 보려 하니. 아까 전에 꿈이랑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아까 전 꿈은 뭐였어? 비현실적이었던 거지. 이건 뭐예요? 누구 보려고 하는 거야? 남편을 어디에서라도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 들어본 적 있죠? 걔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예인 한번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 그 정도로 그럼 뭐라 얘기할래? 남편을 뭐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존나 맛집인데요, 여기? 뭐가 있어요? 그리움이 있네. 그럼 지금 내면 세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럼 봐봐. 이거. 너 이거 본 적 있어? 봐봐. 나와봐. 꿈은요,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합니다. 보세요. 뭐 나와 있어? 초월적 세계. 천상계의 뜻을 누구에게? 주인공에게. 꿈속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에서의 위기, 초월적 세계 비호는 비호가 아니고요. 도와준다 이런 얘기. 꿈이 그 정도로 뭐하다는 얘기예요. 천상계와 지상계를 서로 뭐해준다. 연결해준다 이런 얘기. 요거 송민국 보신 적 있죠? 본 적 있지 않니? 적은 덧 력진하야 힘이 다해서 풋잠 잠깐 잠에 들었어. 정성이 지극할 꿈 아니고요. 뭐 꿈에서 뭘 봐? 님을 봤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 정도로 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디에서 만나게 된 거야? 꿈에서 본 거야. 그런데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어버렸고요. 하고 싶은 말 실컷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와서 말을 어떻게 할까? 정을 못 대서 목조차 막 메워와 하는데 어때? 건방지고 경박한 닭소리에 잠이 깨어버렸어. 아이고 좆됐구나. 님 어디 갔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허무하다 이 얘기요. 그럼 실제로 꿈에서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난 거지. 못 만난 거죠. 이해돼? 그러면 우리 얘기해보자. 아유 힘들어. 여기는 요 꿈은요. 적어놓으세요. 욕망이 투영됩니다. 욕망이 투영됩니다. 100%입니다. 욕망이 투영됩니다. 물론 뭐 아까 전처럼 조웅전에서 천상계 그 다음에 천상의 어떤 비현실 초현실적인 존재가 명을 내려다 주는 것도 있지만 욕망이 투영되는 경우가 존재해. 여기에서처럼. 이해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되게 뭔가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면 속에 불안함 같은 게 있으면 그게 꿈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쓴 거 아니에요. 여봐.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얘네는 원래부터 울고 있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 잠에 못 드니까 뭐 하는 거야? 선명하게 들리는 거지. 그래서 또 나오네요.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흐름이 어때요, 이거?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갔어? 오전된 개성. 닭소리가 깼다며. 아, 닭 개새끼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닭은 원래 울어야 돼. 정상이야, 그게. 근데 꿈에서 님 보려고 했는데 얘가 깨웠다 이 말이지. 원망하고 탓하죠. 어머? 어디 갔어? 어때요? 원망하고 탓한다. 문제 없지? 아휴. 미안해, 얘들아. 이거 다 끝나려면 30분은 더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힘들어 죽을까? 미안해. 다음 시간에 할까? 그래, 다음 시간에 하자. 너희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이것까지 하고 끝내고 싶은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씨발. 고봉반만에 꽉꽉 채워가지고 수업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네. 미안해. 다음 시간 이거 마저 좀 이어서 합시다. 그리고 소설 들어갈게요. 됐니? 일단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많아요. 특히 시점, 제한적 시점. 다음 시간에 그래서 또 4시간 걸려요. 미안해. 미안해. 씨부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나도 빨리 집 가서 묵고 싶어. 근데 어떡해. 할 얘기가 많은데. 되셨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했어.